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4만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래서 가볍게 차트 얘기 좀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고요. 200일선을 하향한 모습입니다. 200일선을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는 차트죠. 한 5% 이상 이탈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이상 길어진다고 하면 이제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기 힘든 모습입니다. 200에선 이탈하고 바닥은 4만원에서 이제 200만원 수준인 거죠.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은 200만원이 뚫릴지 말지 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빠지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도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했던 그날이 떠오르실 건데요. 그 다음날 하루 딱 좋았어요. 이제 제가 해석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뭐 완전한 합의가 아닌 휴전이다. 뭐 또다시 우려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그래왔듯이 갑자기 급반전 될 수 있지만 또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참 머리 아픈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금리 문제도 그렇고, 이제 금리를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는 호재지만, 경기로 봐서는 그만큼 올릴 수 없다는 여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역전되는 것까지 더해져서, 어쨌든 미국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물 경제 자체는 여전히 양호한 편이지만 심리 자체가 악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화웨이 CFO 체포 소식.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남의 나라 이제 일개 CFO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이제 홍콩 회사 동원해서 이제 이란과 이제 금융거래를 했다는 뭐 혐의까지 나오면서 뭐 미중 관계에 찬물을 좀 끼얹은 모습이고, 어쨌든 한국은 잘 돼도 터지고 안 돼도 터지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터지고 맨날 터져요. 2100이 정말 그렇게 힘든 고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플 차트를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어쨌든 미국 지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도 2018년 초 보시면 뭐 이건 애플이지만 비슷합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도 거의 보합권까지 돌아왔어요. 이제 자, 이거는 보시면 최저가 150불을 찍고 애플이 현재 174불에서 가로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있고요. 보시면 기본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경로를 유지하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평행하게 그은 이 경로선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선이 뭐 하나, 둘, 셋. 좀 신뢰할 수 있는 이 방향과 진폭을 같이 경로를 진행하면서 약 8개월간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합니다. 한 단계 레벨업하고, 그래서 이 상승 경로선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추세가 가속된다는 의미잖아요. 이 추세를 꼭 넘어서서 가속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차트의 기본적인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의 기본적인 매수 신호. 그러자 사상 최고가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좀 피로감이 쌓여 있다가 일부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을 하는데, 이제 거래량이 더 이상 터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전 고점을 뚫으려면 더 강한 거래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싣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을 하고, 그리고 이 중요했던 상승 경로선을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하향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까지 막 두세 개씩 그리고, 이건 투매 나온 거죠. 투매 플러스 패닉, 여러 가지 이슈 나오면서 패닉 된 겁니다. 아이폰도 나왔었고, 사실 뭐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주 추세선은 뚫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 추세선이 있었죠. 8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주 추세선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베팅을 하거나 여기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관망하시던 분들은 이제 차후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찬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같으면 자 1번 어떻게 하냐. 전 저점이 이제 전 저점이 150.24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간이 이제 155불에서 160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2번 지금 산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사느냐. 저 같으면은 일단 삽니다. 전 저점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전 저점이 그려져 있으니까 사실 손해 보더라도 10불, 15불 이내잖아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밑으로 뚫렸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추세선 자체를 이탈했다는 거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만 이 다시 떨어지고 붙으려고 노력하고 떨어지고 붙으려고 노력하는 이 횡보 구간이 최소한 이 전 저점까지의 기간만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로로 더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됐다고 가정하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 거의 같아지게 되죠. 길이가. 그렇게 되면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진폭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횡보하는 구간만큼 아래로 진폭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추세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추세에 계속 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추세선에 계속 붙지 못하고 조금씩 멀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추세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뒷받침하는 한 가지 더는 요 고점 233불에 이제 반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점을 찍고 나면은 뭐 피보나치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 33%, 66%, 100% 되돌리려는 현상 있잖아요. 어떤 주식도 이제 계속해서 45도 방향으로 계속 좋은 주식은 없잖아요. 가다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짧은 기간에 33%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 구간이 233불에 33% 하면 딱 60불, 현재 170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제가 또 요 차트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저도 참 흥미있는 구간이라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 기술적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데 한번 제가 추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이렇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거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하면서 뭐 실적 감소한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상반기를 저점으로 뭐 매출액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영업이익도 떨어질 것 같다. 라고 다 예상하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사실 2018년도에 좀 좋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3조, 60조 찍고 다시 53조대로 떨어진다는 뭐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제일 높아요. 뭐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고요. 배당도 많이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만원이 과연 빠져야 될 가격인가 라고 해서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배당금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다 아시죠? 이 공시했던 내용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 하겠다. 배당 늘리고 뭐 프리 캐시플로우 해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뭐
환원 기준을 50% 할 거를 이제 1년 단위로만 짧게 끊어갔다면 3년 동안 한 번 정해진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장기 보유에 대한 인식이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배당 자체를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3년 동안 단위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아주 좋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주식 소각 결정을 하면서 이제 뭐 5억 주 정도를 소각 현금으로 이제 주식을 줘도 되는데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주식 삼성에서 이제 시장에서 사서 소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사주 취득하면은 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주식 가격은 오를 테고 뭐 10명에서 나눠 먹어야 될 거를 이만큼 빼고 나눠 먹으니까 아무래도 주주한테는 좋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쨌든 글로벌 대내외 변수를 맨몸으로 홀로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이 4만원대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작용하겠죠. 여기 4만원대에. 아까 그 애플에서 보듯이 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방이 예상되고 개미는 죽어라고 살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4만원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기다리는 분,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 다 4만원대 사실 텐데 외국인들은 이것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공매도 치고 있어요. 죽어라고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정수에서는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공매도 세력 때문에 50% 넘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지분이. 대차장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거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어쨌든 밀린다고 봐야 돼요. 4만원대에서는 한번 밀린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총알 떨어지면 개인들은 이제 신용 담보 부족 나오면 팔아야 되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 39,000원, 38,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가 꺾인 줄 알고 그냥 갖고 있던 개미들 물량도 나오고, 이제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습니다. 기관들이 받고 그 힘으로 4만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고 한두 번 또 거기서 공방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시나리오를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점 대비해서 33% 되돌림 수준인 38,000원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올 말이 됐던 내년 초가 됐던 한 번은 뚫지만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보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미로 너는 제도권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 맞추나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틀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재미있게, 요거는 많이 투자 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뷰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